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하게 됐을 때 하루 20만원 지급을 하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일 때만 보장한다는 이런 내용이 약관에 없는 상품, 그리고 가족이 간병했을 때도 보장되는 상품, 이 상품이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추천 플랜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 가입하실 분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기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하시는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요,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됐을 때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했다 설정한 가입금액 하루 20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 사용했다 그럼 하루 5만원 혹은 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이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대신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 하루 7만원 혹은 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2025년 5월 기점으로 한도가 축소가 됐죠. 현재는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을 때 10만원 혹은 15만원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플랜,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다 하루 20만원 지급되는 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먼저 A사와 B사의 간병인 보험 비교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다. 1일에서 180일까지 A사는 20만원, B사 20만원 동일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하게 됐다. A사 5만원, B사 5만원 동일하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 7만원 동일하죠. 그런데 181일 이상부터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다 하면은 A사는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 20만원 보장을 해주지만 B사는 보시는 것처럼 10만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A사, B사 이 라이벌 회사 두 개 회사 비교해 봤을 때 180일까지 보장하는 내용은 A사, B사 동일하지만 181일부터 보장하는 내용은 A사가 더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보험료를 비교해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보험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접 치료 문구 약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건데요. 자, 저희 보험탈출구 상품 분석팀에서 간병인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보험회사의 약관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보장을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치료 목적 명시가 없는 약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약관이 소비자분께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일 때 보장을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분쟁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 일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어떠한 치료인지 의미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건요, 후유증, 합병증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불가결한 후유증, 합병증은 제외하고 나머지 후유증, 합병증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필수 불가결한 치료는 어떤 치료를 의미할까요? 후유증, 합병증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필수 불가결한 후유증, 합병증 치료, 꼭 해야 하는 후유증, 합병증 치료가 아닌 치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간병인 보험에서 후유증,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치료에 대한 보장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추천을 드릴 때는 이렇게 약관 세부 내용까지 소비자분들께 유리한 상품으로 추천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하게 됐을 때 하루 20만 원 지급을 하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일 때만 보장한다는 이런 내용이 약관에 없는 상품, 그리고 가족이 간병했을 때도 보장되는 상품, 이 상품이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추천 플랜입니다. 아까 제가 A사와 B사 보여드렸었죠. 181일 이상일 때 A 플랜은 20만원, B 플랜은 10만원 보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상품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A 플랜이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 세부 내용까지 비교했을 땐 B 플랜이 더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하게 됐을 때 하루 20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용하게 됐을 때 하루 7만원, 그리고 보험료를 좀 말씀드리면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했을 때 41세 남성 33,761원, 41세 여성 34,219원, 51세 남성 42,526원, 51세 여성 41,210원. 치료 목적, 직접적인 치료 목적 명시가 없었습니다. 약관에도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에 이 상품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병인 보험의 기본형 추천 플랜을 보여드렸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이 세 가지 추천 플랜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증형 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체증형 플랜이 뭐냐? 말 그대로 이 보장 금액이 기간이 지날수록 체증되는 플랜을 의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30세 때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을 가입하신 분 15만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기간이 갈수록 이렇게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마다 방식이 상이하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플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하게 됐을 때 하루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하루 7만원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 5년 미만일 땐 15만원, 5년에서 10년 이상일 땐 18만원, 10년에서 20년 미만이면 22만 5천원, 20년 이상이 되면 30만원까지 체증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세 때 내가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다, 그 50세가 되면요 하루 30만원 보장하고, 40세 때 가입하면 60세, 50세 때 가입하면 70세 때 30만원까지 체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플랜은 어떤 분들께 좀 추천해 드릴만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30대에서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께 추천을 드리는 플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대 이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좀 추천드릴 플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간병인 지원일당 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이 뭐냐? 말 그대로 이 간병인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 전문 간병인을 파견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이던 요양병원이던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플랜의 단점은요, 이 10년 갱신형만 존재했습니다. 더 과거에는 3년 갱신형만 판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15년 갱신형이 출시가 돼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20년 갱신형 상품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갱신형 가입했다, 65세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가입하면 80세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공동 간병인도 동일하게 보장하고요. 우리 90세 어머님 아버님들도 동일하게 365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병력이 있으셔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험료도 보시면 50세 남성 여성, 55세 남성 여성, 65세 남성 여성도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65세 때 가입하시면 80세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있으신 우리 고연령 어머님, 아버님들께 추천드리는 플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간병인 보험 이미 가입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다던데 좀 보완할 수 있는 플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종합병원 입원 보장 특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입원 일당 많이 비싸다던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이상,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했다, 하루 20만원 보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쳤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10,000원부터이기 때문에요, 비교적 부담 없이 준비가 가능하고요. 1인실, 다인실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비갱신으로 가입하셔도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안용으로 굉장히 적절한 플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인 사유일당 가입하실 때 보험료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약관 세부 내용까지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20대, 40대, 50대 초반은 체증형 플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대 이상 어머니 아버님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관 세부 내용까지 비교를 해서 모든 보험 상품을 보험료 그리고 가격, 세부 내용까지 비교해서 최선의 플랜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주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